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한 것을 어떻게든 가두려 했지만 현물 매수 압력이 워낙 커서 상승 마감했고,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나스닥만 눌리고 나머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었던 상황에서 시장이 매우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 증시도 옵션 만기를 맞이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선물이 435선 이상에서 갭 상승 출발하고 현물 개장 예상 체결가도 1% 넘게 상승하자 이거 437을 넘기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들이 콜 옵션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가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제 콜옵션 매수 등 합성 선물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반면 현물 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은 현물을 간만에 아주 선형적으로 매수하면서 종가까지 6천억 넘게 샀어요. 사실 옵션 가격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면 현물에 이런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폭등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옵션 가격에 거품이 껴버린지라 오늘은 그보다 더 강력한 양매도 장세가 진행되면서 지수가 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눌림은 435선에서 지지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9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은 현물도 매수하고 선물도 조금 매수하고 있었던지만 콜옵션만 매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예측을 보면 435선에서 한참 더 머물면서 스트레들 매도를 주다가 10시 30분 이후로 다시 상승세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그냥 끝까지 양매도 장세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9시 30분 이후로 선물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의외로 나름 강한 선물 매도와 합성 선물 매도를 쌓으면서 지수가 선형적으로 눌리게 돼요. 그래서 10시 10분경 432.2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일중 고점 437포인트에서 432선까지 또 행사가 2개를 넘기려 하니까 장 초반 15분 동안 한참 신규 발행이 이루어졌던 외곽형 풋옵션들에 대해서 일부 손절매가 나오기도 했어요. 다행히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로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은 아랑곳 않고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또 이러면 계속 빠질 가능성이 낮죠. 기본적으로는 또 변동성 매도 압력이 우세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 이후 중화권 증시 흐름도 강세가 이어지자 외국인들은 다시 선물 매도를 매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마켓 메이커들이 다시 자신있게 풋옵션 매도를 늘리게 만들었고요. 지수는 이때부터 장 마감까지 작은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10시 30분까지는 백오데이션을 오가는 등 매우 강하게 눌렸어요. 근데 이거는 현물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선물과 합성 선물은 어떻게든 눌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위로 돌게 되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9월물 선물이 거래된 이후로 가장 강한, 물론 여전히 백오데이션이에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개선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힌트는 내일이 8월물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된다. 그러면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8월물 옵션은 어떻게든 지수를 가두리치기 위해서 선물 매도나 합성 선물 매도가 쌓였다가 풀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요. 그 결과 시장이 430선을 중심으로 아주 징그럽게 가두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만 옵션 만기가 끝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 440은 그대로 둔 채 하단 배리어를 430선으로 올렸습니다. 개장 후부터 바로 430 이하의 풋옵션 미결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못해도 435 스트레를 주거나 아니면 437 이상에서 마감하겠구나 싶었는데요. 오전 10시 10분까지 지수를 누르는 거 보면서 이것들 좀 작작해라 싶었죠. 그러나 10시 30분 이후 마켓 메이커들은 뒤늦게라도 풋옵션 미결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장 마감 무렵에는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듯 콜옵션 스마일이 살짝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만기일에 갭 상승 나온다? 그럼 또 가두리를 만들게 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켓 메이커들은 여차하면 440포인트의 상단 배리어를 위로 터뜨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풋옵션 매도 미결을 더 늘려서 440 스트레들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간만에 스트레이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니고 변동성 매도에 의한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를 아주 선형적으로 끌어올렸어요. 뉴스 플로우로는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상세의 강세 영향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옵션 만기 앞두고 전일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자 기술적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땡겼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제 유로스탁스 50 지수 콜옵션이 행사가에 따라서 140% 이상 상승했는데 화요일이 저점에서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세 답을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별일 없다면 금요일이 옵션 만기까지 지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미국 국채 선물이나 유로존 채권 모두 반등을 했고요. 오히려 미국 국채는 이거 좀 더 강하게 올라간 거 아닌가 싶은데 별다른 뉴스 플로우 없었어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CPI 발표 후 숏을 치는 쪽에서 채권이 빠지지 않으니까 도로 걷었자 이 정도로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바스켓 반등이 이어졌는데요. CPI 발표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달러 반등이 실패하자 마찬가지로 롱스탑이 나왔다고 보고요. 특별한 뉴스플로우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스캇 베센트 장관이 빅컷 요구 50bp 이상 인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채권 상승을 유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세션 시작부터 채권 가격이 한참 올라서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 이미 전일이 CPI 발표 이후 기록한 고점을 모두 넘었었죠. 그래서 미국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채권 숏은 일단은 스탑로스를 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매수가 채권 시장이 강세를 유발한 기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또 빠져서 6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장중한 때 61.94달러까지 내려가는 투매가 나왔는데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유가가 사실상 전혀 반등하지 못했고 또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조금 반등 나온 듯했는데 원유 재고 어제 발표였죠. 3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스탑로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이 나와서 62.5달러는 회복했는데 국제에너지기구니까 EIA 말고 IEA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2020년의 전 세계 에너지 재고가 기록적인 과잉을 기록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이긴 하죠. 수급에서. 그런데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시장이 더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반등했는데 기술적으로 일부 트레이더들이 이거 62달러 부근에서는 함부로 숏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히 반전은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62달러 이하에서는 숏을 좀 걷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 회담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이 기대는 낮아지고 있지만 기름 변동성인 OVX 인덱스는 저점 23포인트 찍고 급반등해서 33.82포인트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하락해봤자 60달러까지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상승 반전 나온다? 그럼 굉장히 강하게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변동성 매도가 꾸준히 들어오자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을 신고가에서 출발한 데다 개장 후 10분간은 강력한 스퀴즈를 맞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흐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러셀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 반면 나스닥은 처음 10분간의 스퀴즈 이후에는 매도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상당수가 음봉을 제법 세게 맞았죠. 엔비디아, 마소, 그리고 메타, 브로드컴, 구글, 테슬라, 팔란티어까지 시총 1등부터 12등 중 애플과 아마존 빼고는 죄다 음봉을 맞았어요. 시총 상위 종목이 음봉을 맞은 것에 비하면 나스닥 지수 자체는 하락하긴 했지만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바스켓 조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수가 한참 올라온 것에 비해서 매니피션트 7을 필두로 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 기여도가 지금 8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옵션 만기에 바스켓 결제를 해야 되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못 올라온 종목들을 좀 미리 매수해야 트래킹 에러를 막을 수 있죠. 개별 종목들도 보면 홈디포,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한참 달렸던 오라클 이런 것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눌렸어요. 전반적으로 굴뚝들이 이틀째 강한 반등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은 15포인트 중반에서 하루 종일 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요일도 특별한 재료는 없는지라 금요일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눌릴 것 같은데
혹여 금요일에 변동성이 조금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옵션 만기 관련된 움직임 보고 시장이 의미 있는 반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9월물 변동성은 15.8포인트 수준으로 굉장히 높고요. 또 시장이 반전이 나타나려면 한참 더 변동성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한참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나름 강한 상승 전환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금리나 요구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여하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제 워낙 조용히 해서 또 경제 지표도 없고 해서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은 없고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전일 해외 시장 기준을 봤을 때 변동성 매도 압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꾸역꾸역 상승하면서 변동성 매도를 줄 것 같은데, 여전히 해외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더 빠져줘야 됩니다. 즉 급락 같은 건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달리 이야기하면 시장을 견인할 주도 업종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상승은 선물 매수나 합성 선물 매수로 인한 패시브 자금에 기대해야 되는데, 패시브 자금이 특성상 일관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에 리테일들이 얼마나 차익 실현을 갖다 해줄 것인가가 시장이 가두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적다면 강보합 출발한다 하더라도 오전장 30분이 상승이 종가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차익 실현이 크다. 특히 어제 그 매니피션트 7 중에 그 대부분이 기술주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도 초반에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오전장은 버틴다 하더라도 오후장이 좀 눌림 나오면서 435선이나 살짝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장 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만기까지 이렇게 만기일 하루를 세 구간을 나눠보면 435 스트레드냐 아니면 440 스트레드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기본적으로 양매도가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세 번째 구간, 그러니까 오후 1시 이후 시장이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스트레드들이 더 이상 눌리냐? 안 눌린다? 그럼 시장은 아래로 꺾일 수도 있다고 봐요. 반대로 세 번째 구간에서 잘 버틴다. 그러면 440 콜을 결제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중 흐름을 예측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옵션을 매수하는 분들이라면 440 콜을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뭐 이익 실현하든 아니면 장중에 이익 실현하든 아니면 종가 결제하든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8월물을 놓고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 440을 놓고 한 달 내내 뭉개왔죠. 근데 만기 당일까지 글로벌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압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은 개장 후 하단 배리어를 빠르게 435까지는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유리한 가격에서 풋클래스의 미결제 약장이 빠르게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수의 상승 압력 자체는 좀 가중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전 10시 30분까지 첫 번째 구간에서 콜옵션 440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격에서 콜옵션을 매수해서 만기 결제 받는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상승으로 보긴 하지만 콜옵션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또는 그 이후의 구간에서 콜옵션이 좀 다이어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콜옵션을 좀 싸게 사는 게 좋겠고요. 특히 오후 1시 이후에 패시브 매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440 양광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 봐요. 435 양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440을 놓고 죽이니 살리니 할 것 같은데, 초반엔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오후에는 눌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매수를 해서 홀드하기보다는 좋은 가격에 잘 잘라내고 결제를 받으려면 최대한 늦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자.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번 8월 만기를 440 이상으로 마감시키든 아니면 눌리든 간에 금요일이 우리가 광복절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물 옵션은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물 옵션은 연휴 이후에 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럽 증시 보면 그 전형적인 변동성 매도에 의한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의미 있는 조정 없이 선형적으로 상승했는데, 여전히 유럽 변동성은 미국 변동성 대비 1포인트 높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유럽은 계속 상승 이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만기에 시장 변동성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보고자 하는데,
그 과거의 변동성 바닥이 14포인트 후반에서 15포인트 초반에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얘기하는 과거는 한 2년 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한 2주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진짜일 것 같은데, FOMC 9월 FOMC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더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빠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하락은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바닥을 어디서 형성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보통 변동성이 지금까지는 최소한 추세적으로 레벨 다운 중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등이 빵 하고 나옵니다. 뭐 지수가 뭐 1% 가까이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한 번이나 두 번 더 레벨 다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양봉이 좀 중요한 겁니다. 즉 기간으로는 앞으로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의미 있는 지수 하락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이번 주에 리스크 요인을 생각하면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뭐 이건데, 저는 그냥 닥치고 변동성 매도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셀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러셀 숏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투자자들 요구대로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까지 러셀이 숏 쌓인 거 이거 한참 더 커버링이 되죠. 화요일에 러셀이 3% 올랐고 또 수요일에 또 2% 올랐는데, 이거는 그런 숏커버 수요 때문이라고 봐요. 매그니피션트 7 등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들 시총 중하위 종목들이 반등이 지속되면서 시장이 의미있게 불어지는 것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롱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대응하고자 하며 이번 만기 이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많은 가입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